자, 봅시다. 우리 한국사를 진행합시다. 이 한국사라는 과목을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할 텐데, 이 과목 자체가 여러분들이 처음 보고 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과목 자체를 어떤 형태로든지 어쨌든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는 다 봤을 거고, 고등학교 때 들어가서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고 할 텐데 처음 보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에 쳐야 될 시험에서 여러분들아 이 공통 5과목 중에서 그나마 제일 만만한 게 한국사일 겁니다. 행정, 학이나 법, 그다음에 영어, 그다음에 국어보다는 얘가 제일 만만할 거야. 그래서 접근하기는 좀 편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아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항상 내용이 다르진 않는데 시험 용도에 따라서 출제 경향이 좀 다릅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는 시험이 뭐냐에 따라서 출제 형태가 좀 다를 뿐이야.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다닐 때 쳤던 건 그냥 말 그대로 학교에서 치는 여러분들의 어떤 공부하는 정도를 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바짝 땡겨가지고 치면은 충분히 한국사 점수가 나오는 그런 유의 시험일 것이고, 그 다음에 수능 시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수학 능력을 보는 시험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가를 확인하는 시험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수능 시험은 자료 제시형의 문제가 많아요. 자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료를 읽고 그 다음에 그 사료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그 내용에 대한 답이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한능검 시험은 여러분들아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한국인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기본 자질 이런 것들을 보는 시험이야. 그러다 보니까는 주로 문화사가 많이 나옵니다. 되겠죠? 그래서 문화사가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치는 공무원 시험은 그런 거는 별 상관없습니다. 그런 별 상관없고 학교 컷을 만들기 위한 시험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냥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야. 너무 쉽게 내면은 컷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 지방직 시험에 한국사가 너무 쉽게 나왔죠.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거의 학교 컷에 들어가는 사람들 한국사 거의 다 만점 받고 들어갔거든요. 이제 따라서 이래 되면 컷이 안 만들어집니다. 하나 틀리면은 힘들어지고 막 그래야 돼. 이래 되면은 내년에 한국사는 올해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또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난이도 조절을 그냥 할 뿐이야. 그러다 보니까 내용은 똑같아. 내용은 똑같은데 답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답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는 뭔지 쉽게 다 파악이 됩니다. 얘가 지금 물어보는 건 이거다 라는 건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답을 찾는 선지가 어려워요. 선지가 어렵다라는 게 별다르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죠? 말을 좀 교묘하게 꼬운다든지, 그래서 언뜻 읽으면 맞는 문장 같은데 한번 좀 더 생각해 보면 틀린 이야기를 하고 있다든지,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아 다른 시대 이야기를 가져와. 다른 시대 이야기를 가져오는데 보통 한능검이나 또는 여러분들아 수능 시험은 고대를 던져놔 놓고 틀린 걸 찾아 그래서 조선시대를 가져와요. 심지어는 일제시대도 가져오더라 저번에. 그지? 이건 바보 아니면 마찰하는 거거든.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단지 여러분들아 문제가 어려워요. 걔네들은.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고대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면은 답은 하나밖에 없어. 고대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문제는 쉬워. 대충 보면 이건 고대를 물어보네 라고 했는데 선지 보면은 삼국시대 이야기가 하나 있고 통일신라시대 이야기가 하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까운 시대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아 조금 더 고민하도록 만드는 이런 식으로 선지가 어려운 거야. 되겠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제 자체에 여러분들이 요즘 우리 스타일 자체는 이제 수능 스타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문제 20개 중에 여러분들 한 17, 18개가 다 사료를 던져줘요. 단지 지도나 사진은 잘 안 나옵니다. 지도 사진은 잘 안 나와. 그죠? 거의 전부 다 설명을 합니다. 사료로 다 던져. 됐나? 해서 여러분들아 수능에서는 예를 들어 무령왕릉에 대해서 무령왕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다 그러면 무령왕릉 사진을 던지거든요. 그래 놓고 이 무덤 주인에 대한 설명으로 해가 무령왕을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는 뭔데 무령왕을 묻고 싶다 그러면 무령왕릉을 설명을 해놔요. 박스에다가 사진을 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무령왕릉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쭉 써놔놓고 이 무덤의 주인 이렇게 냅니다. 그지? 문제는 똑같은데 여러분들 방향이 조금 다를 뿐이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고, 즉 사진을 보고 눈에 익히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그 사진이 가지고 있는 유물,
유적의 특징은 외우셔야 됩니다. 그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았죠?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험에서 점수를 높게 받기 위해서는요. 회독수를 올리십시오라는 겁니다. 되겠죠? 그지? 한순간 바짝 당겨가지고 시험 탁 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1년 가져가야 된다. 내용을 1년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 4월에 아마 시험이 들어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내년 대선하고 총선 때문에. 그죠? 요렇기 때문에 좀 일찍 치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면 1년치 안 남았어요. 이제 1년치 남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1년 정도의 내용이 1년 정도 너그머리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단기간에 치고 나가면 될 것 같으면은 한 열흘, 보름, 한 달 쭉 잡아 당기 보면 돼. 근데 이거는 오래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회독수를 올리세요. 여러 번 읽으십시오. 되겠지? 여러 번 읽으세요. 그리고 책이 우리가 교재에 지금 상권이 있고 하권 두 개가 있거든요. 상권은 여러 번 돌리셔야 됩니다. 계속. 왜? 분량이 좀 많습니다. 반만 년을 가야 된다. 그래서 외우면서 가가지고 조선후기까지 갔다가 다시 그대로 돌아오면은 다 까먹었습니다. 그죠? 외워도 까먹고 그냥 읽어도 까먹습니다. 솔직하게 처음엔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또 처음 보는 것 같아. 그지? 그렇게 해서 여러 번 돌리면은 여러분들 몇 번 안 돌려가지고 퍼진다. 힘들어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키워드를 외우시고 나머지는 계속 읽으세요. 빨리 가야 됩니다. 빨리 갔다가 빨리 돌아오세요. 또 가야 됩니다. 이게 여러 번 반복이 돼야 된다. 그리고 하고는 분량이 얼마 안 됩니다. 그렇죠? 하고는 분량이 얼마 안 되는 시기가 얼마 안 돼. 그죠? 그리고 하고는 연도부터 해가지고 외울 게 좀 많습니다. 됐나? 그래서 학원을 공부하실 때는요, 외우면서 가야 됩니다. 외우면서 가도 얼마 안 갑니다. 분량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상고는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셔야 되고, 학원은 외우면서 가세요. 요렇게 가면은 더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이 거의 비슷합니다. 되겠죠? 요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아, 여러 번 돌리시는 형태로 가셔야 될 겁니다. 되겠죠? 이제 요렇게 해서 어쨌든 회독수를 많이 올리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기출문제 무조건 돌리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사는요, 기출문제가 바이블이다. 알았죠? 그지? 언어나 또는 여러분들 법학 같은 경우에는 뭐 법학도 비슷하겠지만은 뭐 언어 같은 경우에는 어때?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선지 또는 여러분들 자료가 어떤 독해 자료가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키우는 수밖에 없지. 그죠? 그런데 우리 한국사는 정해져 있다.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몇십 년 동안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거든. 그죠? 그럼 결국에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문제도. 나오는 놈은 계속 나오고요. 안 나오는 애들은 거의 계속 잘 안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아, 기출 문제를 계속 보게 되면은 언어 파트, 언어 주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 기출에서 사용했던 선지 또는 사료는 계속 반복이 되게 돼 있어. 그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아, 기본서 회독서 올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출 문제 여러 번 돌리시면 됩니다. 그럼 너가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교재는 여러분들아, 기본 교재 하나, 그 다음에 기출 문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약집, 요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요약집은 회독수를 좀 더 빠르게 돌리기 위해서야. 기본서 몇 번 돌리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요약집으로 계속 돌립니다.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거든요. 그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요약집 보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요약집을 보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아 좀 힘듭니다. 어느 정도 이상의 성적이 잘 안 오릅니다. 그러니까는 기본서 몇 번 돌리시고 그 다음에 요약집으로 회전율을 빠르게 하는 겁니다. 됐나?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계속 문제를 병행하십시오. 기출문제는 한번 풀어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기출문제는 답 찾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출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회독수를 높이라 하는 게 문제를 통해서 계속 높이는 거야. 문제에서 나온 내용을 다시 기본서나 요약집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문제를 보고 확인하고 이러면서 같이 회독률을 높이는 겁니다. 되겠죠? 요 세 가지만 병행하면 됩니다. 그럼 한국사는 사실 별거 없다. 한국사가 옛날 16년, 17년 문제는 정말 사람 죽이는 문제거든. 그죠? 진짜 단 하나 바꾸고 틀리게 만들고 그랬다. 파리 강화 회의에 김규식을 파견하였다는데 신규식을 파견하였다로 해서 틀리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고조선이 한나라 무제가 공격을 해가지고 망했는데 한나라 문제가 공격을 해서 망했다. 이런 식으로 단어를 바꿔가지고 틀리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 거의 반좀 돌게 만들었었는데, 그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렇게 안 나오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갈 필요가 없고, 그래서 굳이 마구마구 깊이 들어갈 이유 없어.
그래서 한국사의 시간을 억수로 많이 투자할 필요 없습니다. 알았죠? 그지? 그래서 지금은 좀 얇게 나옵니다. 근데 항상 강조하지만은 얇게 나오니까 내가 요 정도 두께로 공부해야지 라고 했다가 조금만 깊게 나와버리면은 찢어진다. 그럼 한국사의 뒷박 터집니다. 그죠? 쎄 빠지게 다른 과목 다 올려놨는데 한국사 때문에 떨어지면은 그마이 억울한 거 없다. 됐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출이 얇게 나온다고 해서 요렇게만 보지 마시고 조금만 더 안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세요.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서 공부를 해놓으시면은, 왜냐면 한국사 나오는 스타일 자체가 최근 한 2, 3개년 기준 보면은 난이도 대충 나오거든요. 절대 깊이 안 나옵니다. 알았지? 지금 현재로는 깊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할 필요는 없으나 너무 얇게 하지 마십시오. 얇게 하면 지금 공부할 땐 편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아, 여차 한순간에 여러분들아 날아갑니다. 알았죠? 말했다. 한국사 문제가 쉬워. 그러면 좀 쉽게 해지. 라고 했다가 한 2개 정도 틀리제. 90점 나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아 힘듭니다. 되겠나? 그지? 그러니까 쉽게 나오면 쉽게 나온 대로 너그 점수는 여러분들 계속 탑을 쳐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지 합격선에 들어갈 수가 있다. 알았죠? 그러니까 보통 한국사를 90 정도 받으면 뭐 잘했지, 준수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뭐 점수가 나쁘진 않아. 90대 같으면은 수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 합격선에 들어가긴 어렵게 됩니다. 그래 되면 평균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평균보다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알았죠? 그지? 그러니까 조금만 깊게 해두십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한국사, 우리 뭐 한국사에 대해서 뭐 더 이상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할 필요는 없어. 다 해봤고 공부를. 단지 여러분들아, 우리가 지금 공무원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요, 어쨌든 회독수를 많이 올립시다. 그 다음에 문제를 많이 보십시다 라는 겁니다. 사실 2가지입니다. 되겠나? 그러니까 문제는 여러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보세요. 정말 다양하게 풀어보십시오. 알았죠? 그지? 그렇지만 여러분들아, 기본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개 선택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 뭐든지 좋은데 하나를 가지고 보시면 돼. 그지? 기본서는 내용은 똑같아. 근데 생님마다 뭔데 자기 어떤 주관적 판단에 따라서 편집을 다르게 놨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고 저거 보고 계속 하다 보면 같은 이야기인데 자꾸 다르게 느껴진다. 그죠? 그러면 오히려 더 헷갈리니까 문제집은 정말 다양하게 보세요. 그건 정말 필요한 거니까. 그죠? 문제집은 여러 개를 풀어서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기본서 같은 경우에는 회독수만 계속 돌리세요. 계속 회독수를 돌리시고 문제를 보면서 못 본 게 있다 그러면은 옮기세요. 그걸 단권하라고 하는 거다. 알았지? 어쨌든 내가 보는 걸로 다 옮겨놔야 돼. 그러니까 이 내용은 여기 써놔놓고 저 내용은 저기 써놔놓고 해놔놓으면 나중에 내가 어디 썼는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한 곳으로 다 모아야 돼. 다 모아 오려가 붙이든 아니면 여러분들 필사를 하든 해가지고 한 권으로 다 모아놓으면은 나중에는 이 한 권에 내가 공부한 내용이 다 들어있다라는 내 스스로의 믿음을 가지게 돼. 그럼 이것만 계속 돌리면 됩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여러 개에다 막 분산시켜 놓지 마시고 한 곳으로 다 모으시는 작업도 하시고. 되겠나? 그지? 그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보자. 그러면은 진행을 합시다. 바로 어디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가 우리가 지금 이건 기본 수업이다. 주에 한 번 합니다. 주에 한 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권 학원을 다 디테일하게 우리 절대 못 봅니다. 시간 여유가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상권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할 겁니다. 상권이 아주 중요하다. 이건 아니야. 요즘 문제 나오는 거 보면 상권에서 보통 한 12개, 13개 이래 나옵니다. 그러고 학원에서 여러분들 보통 6개 이렇게 나와. 그죠? 그래서 출제 비중이 아주 큰 건 아니야. 근데 분량이 좀 많아서 그런 거다. 그래서 상권에 위주로 조금 나갈 거고 나머지는 빠르게 진행을 할 겁니다. 큰 흐름만 잡을 거예요. 알았죠? 그지? 그러고 여러분들이 이제 22 심화도로 쉬면은요, 필기하는 시간을 줄일 겁니다. 22 심화는 제가 필기를 잘 안 합니다. 필기를 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그냥 설명하는 걸 위해서 제가 필기를 할 거야. 대신에 필기한 내용을 따로 드릴 겁니다. 되겠죠? 그지? 자료 해가지고 드릴 거야. 일종의 여러분들아 요약집 같은 겁니다. 그지? 그런 걸 드릴 거야.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첨삭만 계속해 나갈 거야. 되겠죠? 그러고 우리는 심화 수업부터 여러분들아 문제를 계속 풀 겁니다. 되겠죠? 기출문제다. 그래서 기출문제 약 한 6개년간의 기출문제, 전직렬의 기출문제를 계속 돌리면서 볼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뭐 A형, B형, C형, D형 해가지고 기출을 계속 돌릴 겁니다. 그러니까는 내용은 똑같아. 내용은 똑같은데 계속 기출문제가 바뀔 거야. 되겠죠? 2달 단위로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총 6개월 정도의 기출문제 분량이 계속 나올 거야. 그러니까 2달은 여러분들 A형,
그 다음에 나머지 또 두 달은 B형, C형, D형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은 뭐야? 내용은 똑같거든. 이게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계속 반복이 되고 문제가 계속 바뀝니다. 근데 바뀌어 보면서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결국에는 같은 주제 문제가 계속 나와요. 본인 스스로 보는 거야. 그죠? 이렇게 돌리면은 정말로 다 합니다. 진짜로 다 합니다. 제가 기출 문제를 한 6개월 정도를 학교 간 학생 2명한테 제가 시켰거든요. 그지? 그래서 대구에서 해가지고 학교 간 학생이 있는데 그 2명한테 제가 기출을 좀 뽑아라. 그래, 뽑아 좀 정리를 해가지고 나한테 좀 달라라고 알바를 시켰어. 그래서 그 아이들이 6개년치를 전부 다 뽑았다. 너가 전직렬의 기출 문제, 경찰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 다음에 한능검 문제, 그 다음에 모평 문제 싹 다 뽑아냈거든요. 싹 다 뽑아가지고 자기들이 다 이제 찾아내고 답을 찍고 그러고 이제 분류를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이건 고대고 중세고 이렇게 막 분류시키는 작업을 그냥 2달 동안 했다. 그죠? 그래가 다 뽑아낸 자료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걔들이 둘 다 진짜로 똑같이 저한테 그러죠. 야, 내 진작 이러면 내 문제를 풀 걸 그랬다라고. 이걸 쭉 하다 보니까는 정말 다 외웠다 그러죠. 자기들이. 그죠?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심화를 통해 가지고 6개월 동안에 계속 반복이 될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기본 내용은 계속 돌고 문제는 계속 바뀌는데 결국에는 같은 주제를 계속 반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더암기다라고 제목을 달아놓은 거야. 그죠? 요 작업을 진행해 나가면 됩니다. 됐나? 그지? 그리고 질문 많이 하세요. 됐지? 여러분들 지금 실강입니다. 인강이 아니다. 실강이야. 그죠? 그럼 실강을 아침 일찍 와서 지금 듣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은 여러분들 실강을 듣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그냥 편리함만 따지면 인강이 최고입니다. 그죠? 그냥 앉아가지고 내 원하는 시간에 내 원하는 부분을, 그지? 내 원하는 속도로 돌릴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인강이 제일 편리해. 근데 너희들 아침 일찍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실강을 듣는 이유는 뭐고? 인강은 여러분들 정말 좋은데 집중이 잘 안 되죠. 다 해봐서 아실 겁니다. 집중이 잘 안 됩니다. 보다 보면은 멍 때리고 있다. 그죠? 멍 때리고 있고 그러다 보면 조금 지겨우니까는 속도 좀 올리고 2배속 됐다, 4배속 됐다 그러죠. 그러면은 재밌거든 말하는 것도 어르륵 한 방 넘어간다. 그죠? 그러면 혼자 껄껄거리고 앉아 있다가 이러면 다 끝나지? 그럼 아주 흐뭇하죠. 아싸 씨발 한강 끝냈고 라고 덥죠. 그지? 이렇게 돌아가 버려. 그러니까 한 번 다 돌렸는데도 씨발 멍하고 이렇다. 그죠? 집중이 사실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 와 있는 거고, 그러고 의문 나는 거 있는데 여러분들아 바로바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게 실강을 듣는 가장 큰 이유다.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이걸 물어보면 전마가 나를 여러분들아 우습게 보지 않을까? 절대 그래 안 봅니다. 그죠? 이런 걸 물어보나 새끼야 하고 절대 안 그런다. 이런 걸 안 물어볼 것 같으면 씨발 너가 여기 안 앉아 있는다. 그죠? 그걸 몰라가 앉아 있는 거야. 모르고 앉아 있는데 모르는 설명을 하는데 모르고 그대로 앉아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 알았죠? 와가지고 다 질문하십시오. 이게 지명이에요? 사람 이름이에요? 다 질문해. 그죠? 알고 외우는 거랑 모르고 외우는 거랑 진짜 다르다. 알겠죠? 그래서 무조건 질문 많이 하십시오. 됐나? 그러고 문제를 풀어보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해설을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것도 다 질문하시고 계속 물어보십시오. 됐나? 그죠? 그래서 제가 수업을 마치고 나면 한동안 옆에서 잠시 서가 있다가 교무실로 갑니다. 그죠? 그래서 수업을 저한테 이제 오래 들으신 분은 제가 잠시 서 있을 동안에 많이 와서 질문들을 하거든요. 그지? 다 들고 옵니다. 그러니까 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의 문제집 이런 거 다 들고 와. 그죠?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이 만든 문제집인데 이걸 내한테 물어보면 전마가 또 지랄 안 하겠나? 여러 번 말합니다. 절대 지랄 안 합니다. 쏙으로 합니다. 그죠? 그래서 쏙으로 씨발하고 하지만 이제 막 겉으로 너한테 지랄 안 해. 상관없잖아. 내가 뭐라 지랄하든지. 그죠? 그러니까는 무조건 가져오십시오. 무조건 질문하십시오. 그래 얻어가십시오.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학원에 여러분들아 돈 100만 원 넘어가는 애를 돈을 내고 지금 들어와 있는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돈값 해라 된다. 무조건 질문하시고 계속해서 와가지고 확인하시고. 그죠? 그러고 여러분들아 실강 수업을 듣는 이유는 아까 집중도 때문이랬다. 잠 오면은 일어나세요. 알았죠? 잠 오시면 일어나가 뒤쪽으로 가셔가지고 좀 서가 계시고 서가지고도 씨발 자고 있다. 그러면은 살 밖으로 나가세요. 나가가 세수라고 들어오시든 담배를 한 대 피고 들어오시든 그죠? 움직이셔야 됩니다. 알았죠? 멍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절대 안 된다. 눈 뜨고 잔다.
알았지? 그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 조금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7강으로서의 모습을 찾아가십시오. 그지? 여러분 한국사 이게 지겨워. 지기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 제가 처음 보기 때문에 말을 이렇게 곱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은 조금 얼굴이 익어지고 하면은 이제 욕도 좀 하고 합니다. 근데 그 욕이 여러분들 막 내가 너한테 야이씨 이렇게는 안 하고 그냥 연결 조사 정도로 나갈 거야. 알았죠? 그래서 뭐 씨발이라든지 뭐 그지 뭐 님끼리 졸뚝해서고 막 하는 이런 말이 나갈 건데 그죠?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욕은 아닙니다. 그냥 잠을 한 깨워볼까 싶어서 발악을 하는 거야. 되겠나요? 그지? 이건 제가 예전 학교에서 수업할 때 아들 씨발 그죠? 수업 들어가면은 일단 국사 수업 들어가면은 시작부터 잘 준비를 하고 시작하지. 그죠? 국사 시간이다 그러면 이제 딱 앉아서 채비를 차린다. 책 쌓아놓고 새끼들. 그죠? 딱 시작하면 이제 자제. 그죠? 기다렸단 씨발 잔다. 그지? 앞에 한 두 줄 빼고 다 잔다. 그죠? 그하고 막 책 쌓아놓고 DBG가 있고. 그래가지고 너무 성질 나가지고 그때는 나이도 제가 좀 젊고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성질이 나가지고 얘가 이 씨발 하면서 내가 학교를 때려치운다 하면서 수업 중에 욕을 막 하기 시작했거든. 그랬더니 새끼들이 안 자대? 그죠? 초롱초롱 빛나면서 욕 좀 들어볼 기라고. 그죠? 그래가 그때부터 했던 게 입에 붙어가지고 지금도 그냥 이제 여러분들은 다 성인이기 때문에 제가 대놓고 욕을 못하고 그래서 그냥 중간중간에 집어넣는데 그게 잘 안 없어지더라. 그러니까 혹시나 내가 수업 중간에 욕을 했는데 그 욕하고 있을 때 자꾸 눈이 마주쳤다. 그래 야이 씨발 캔데 눈이 딱 마주쳤다. 그래가 속으로 이 개새끼가 그죠? 그래가지고 집에 갔는데 돌 가지고 찢고 이러지 말고 그죠? 그러니까는 최대한 제가 여러분들 그렇게도 하고 그다음 소리를 좀 많이 칩니다 제가 그지? 좀 크게 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 주무시게 하려고 집중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그런 목적을 아시고 그렇게 좀 움직이시면은 한국사 이거요 정말 별거 아닙니다. 진짜로 진짜 별거 아닙니다. 그죠? 수업 중에만 최대한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의 한 7할, 8할은 가져가실 겁니다. 그러고 다음 수업 들어오기 전에 하루 정도만, 하루에서 한 절반 정도만 피드백 하십시오. 알았죠? 복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전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한번 읽어보세요. 그죠? 그러고 그 다음 수업 들어오면 또 진행해 나가.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수업을 또 한 번 더 피드백 하시고. 근데 피드백 했는데 다 못 따라왔다. 괜찮고 그냥 접어라. 접고 그 다음 또 따라오면 됩니다. 계속. 왜냐면 이게 반복이 돼야 된다. 한 번 듣고 절대 끝나는 건 아니니까. 단지 뭐야? 복습하는 일주일 중에 한국 사회 복습하는 시간을 굳이 이틀, 3일 가져갈 필요 진짜 없다. 수업 중에 거의 다 땡겨내려고 해보십시오. 알았죠? 그래서 기본 돌리고 심화 돌리고 하시면은 사실 한국사는 수업 중에 거의 다 마무리될 겁니다. 그러고 이제 피드백을 통해 혼자 조용히 앉아가지고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해. 알았죠? 수업 중에 제가 가는 대로 계속 따라오기 바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루 정도 내가지고 너희들끼리 정리해 보시고 너희 스스로가 그러고 이제 옮겨 쓰고 그지 필사할 거 필사할 거 요렇게 해가지고 정리 한번 하시고 가면 됩니다. 됐죠? 그지? 그러고 우리 기본 수업에서는 요거 이제 복습 테스트가 나갈 거야. 이건 제가 여러분들아 지금 첫 수업에는 제가 수업을 한번 하고 바로 드릴 겁니다. 마치기 전에. 그러고 한번 풀어보고 같이 갈 거거든. 그럼 해보고 여러분들의 제가 대충의 표정을 보면 대충 느낌이 오니까 그래서 요걸 수업 끝나고 바로 시험을 칠지 시험은 아니죠. 확인한 거야 그냥. 안 그러면은 다음 주 시작할 때 칠지는 제가 한두 번 정도 해보고 결정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하고 복습을 하고 그 다음 수업 전에 치보든지 이렇게 할 겁니다. 어쨌든 매번 진도 나간 분량만큼 확인 테스트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스스로 한번 보시라는 거야. 다 기출 문제입니다. 되겠죠? 그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 나갈 게 바로 기본 수업이다. 라고 심화 수업은 어떻게 할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봅시다. 그리고 제가 제목을 항상 써드립니다. 첫 번째가 역사의 바른 이해라고 하는 부분이야. 1단원입니다. 그죠? 라고 제가 제일 처음 들어갈 때는 제목을 써드리는데 그 제목이 일반적인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제목하고는 좀 다릅니다. 알았죠? 뭐냐면은 그 단원에서 문제가 출제가 될 때 그 출제되는 주제들을 제가 제목으로 뽑아 놓은 겁니다. 라고 그 주제별로 맞춰서 여러분들 편집이 돼 있고 설명을 할 거야. 그러니까 제목이 나오면 일단 제목을 한번 외워보십시오. 알았죠? 제목을 외운다는 게 그럼 뭘 의미하는 거야? 아, 이 단원에서는 뭐가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먼저 외워보라는 말이다.
알았죠? 그럼 이제 이런 주제가 나오는구나. 그럼 이제 이 주제의 내용이 뭔데? 라고 보시는 거야. 그러고 이제 기출문제를 보면은 이 주제의 이 내용이 어떻게 문제로 나오는가가 바로바로 확인이 됩니다. 알겠나? 그지? 그렇게 몇 번 반복을 하시면은, 그 다음 문제를 딱 보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제목이 딱 떠오릅니다. 아, 이거는 이 주제 가지고 문제를 냈구나. 그럼 너그 머릿속에 그 부분이 쫘라락 나타나게 돼. 그죠? 그러고 문제를 읽으면서 여기서 계속해서 너무 선지 제거가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리고 바로 답 탁 찍고 나갑니다. 그래서 한 문제 푸는데 쉽게 내면은 여러분들하고 거의 한 2, 3초입니다. 그죠? 좀 어렵게 내봤자 여러분들은 1분 안쪽입니다. 한 2, 30초, 2, 3초 시간 걸려요. 어렵게 낸다 하더라도. 그죠? 1분 넘어가는 거는 뭐겠노? 모르는 거다. 내가 어째 대가리를 쭉 떠도 모르는 거다, 그거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전체 20문제 푸는데 여러분 다 보통 10분 안 걸려요. 10분 안쪽으로 무조건 다 나가게 돼 있습니다. 되겠죠? 그지?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제목을 먼저 잘 챙겨 나가시기 바래. 자, 그럼 일단 제일 먼저 역사의 바른 이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주제가 뭐예요? 라고 하면은 역사의 의미에 대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요. 보편성이라는 거랑 특수성에 대해서 정리가 돼야 됩니다. 라고 세 번째가 뭐가 있어? 나머지 이제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등장이 되는데 그 나머지 것들이 뭐야? 역사 학습의 목적, 그 다음에 역사가 가지고 있는 외면과 내면의 의미, 그 다음에 사료 비판의 방법, 이렇게 총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돼. 근데 사실 일단은 문제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옵니다. 이건 역사학이거든요. 알았죠? 우리는 학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죠? 그래서 문제 거의 안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한 번씩 나온다, 그러면 이제 보통 역사의 의미라는 걸 가지고 한 번씩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주제가 역사의 의미다, 그자? 이 역사의 의미라는 게 뭐니? 라고 하면은 이게 역이라는 글자가 가지고 있는 역사랑 사라는 글자가 가지고 있는 역사의 의미가 달라요. 그죠? 우리 보통 역이라고 했을 때 한자로 쓰면은 흐를 역자거든요. 즉 흘러지나간 과거 사실은 모두 다 역사야 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독일어로는 게시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겠죠? 그지? 그러면은 우리 그냥 한마디로 역이라는 글자가 가지고 있는 역사의 의미는 뭐냐라고 하면은 객관적인 과거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전부 다 역사입니다. 라고 하는 게 역의 관점에 있어서 역사예요. 되겠죠? 그러면은 과거에 일어난 일은 전부 다 역사인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아 역사가가 해야 될 일은 뭐니? 과거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을 해야 돼. 그리고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면은 그 사실이 바로 역사가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역의 관점의 역사다. 알았죠? 이제 그래서 우리는 보통 역의 관점의 역사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실증주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증명이 되면 돼. 그리고 한번 증명이 된 역사는요, 100년이 지나든 200년이 지나든 절대 변하지 않는 거지. 불변의 역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되겠나? 그지? 이게 바로 역의 관점에 있어서의 역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 건 없어. 즉 우리가 내 수업할 때마다 예를 드는 겁니다만은 1961년 5월 16일 날 박정희가 권력을 잡았지. 그죠? 그래서 박정희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라는 사실이 있지. 그죠? 그리고 이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된 사실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거는 100년이 지나든 200년이 지나든 변하지 않는 사실 그 자체지. 그죠? 이게 바로 역사야. 라고 하는 게 역의 관점의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의 관점의 역사를 보통 사실로서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이 누구니? 랑케라는 사람이 있지. 근대 실증주의 사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랑케라는 사람이 있는데, 너가 교재 보시면은, 자, 이제 보면은 역사의 의미, 해가 사실로서 역사 나와 있지. 네모 쳐놓으시고,
어원에 보면은 동양 어원은 허를 역자, 서양 어원은 연마 게시태. 의미는 뭐라고 돼 있노? 현재 이전에 일어난 과거의 모든 사실. 그죠? 그래서 바닷가 모래알 같은 수많은 사건들의 집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것들을 뭐 해야 되는데 객관적으로 복원해야 되는 실정적 관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라고 한번 정리된 건 절대 변하지 않는 불변의 역사다라고 정리되어 있지. 그죠? 이러한 주장이 이제 랑케가 나와 있다. 동그라미 쳐놔라. 줄 쳐라. 역사는 자기 자신을 죽이고 과거가 본래 어땠는가를 밝히는 것을 의무로 삼아야 한다. 자기 자신을 죽이란 말이 무슨 말이고 주관을 배제라는 말이야. 네 생각 넣지 말라는 거다. 네 생각 넣지 말고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만을 뭐 하면 되니 보고만 하면 돼. 알았지? 거기 네가 뭐 잘하는 일이니까 쓰고 못한 일이니까 빼고 이런 일 하지 말고 그 판단은 네가 하는 게 아니니까 너는 그냥 사실만 나열하면 되는 거야. 라는 거다. 이게 여러분들 역의 관점의 역사입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에 반해서 사회 관점의 역사가 있지. 사회 관점의 역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니? 한자로 쓰면은 글 쓸 사자고요. 영어로는 history라는 데 의미를 두고 있는 거다. 이게 사회 관점의 역사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사회 관점의 역사는 뭐예요? 이거는요, 주관적인 현재 역사가들의 재구성이다 라고 말하는 게 사회 관점의 역사입니다. 됐죠? 현재 역사가들의 주관적인 재구성이야. 즉, 이 사회 관점의 역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이거 1961년 5월 16일 날 박정희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이게 역사야 라고 하는 게 역의 관점이라면은 사회 관점은 아니고 이건 이거 말 그대로 그냥 사실이야 사실. 그냥 과거에 일어난 일이야. 일이 모두 역사는 아니야 라는 거지. 그럼 과거에 일어난 이 일을 현재 살고 있는 역사가가 자기 주관에 따라서 이 사건을 평가를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5월 16일 날 박정희가 권력을 잡았는데 이거 혁명이야 라고 평가를 하는 거야. 이걸 글로 쓰는 거지. 그죠? 요렇게 하는 거, 요게 역사야 라는 거야. 이건 사실이고 글로 써놓은 이게 역사야 라고 하는 거지. 되겠죠? 요게 사회 관점이야. 근데 이런 사회 관점의 역사는 주관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걸 혁명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니? 쿠데타라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죠? 사실은 하나지만은 평가는 다르게 나올 수 있잖아.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회 관점의 역사를 뭐라 그러니? 상대주의라고 그래. 라고 변화의 역사라 그러지.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 그 사실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 달라진 평가 글로 쓰는 요게 역사야. 이게 사회 관점. 아니야. 이 사실 자체가 역사야. 이게 역의 관점이야. 간단해. 됐지? 그죠? 그래서 이런 사회 관점의 역사를 우리는 보통 뭐라 그러냐면은 기록으로서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됐죠? 그지?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사, 사회 관점의 역사를 이야기했던 사람으로는 이제 크로체라든지 콜링우드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되겠죠? 크로체와 콜링우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가 교재 보면은 3페이지에 기록으로서의 역사 네모쳐 놓으시고 뭐 내용은 좀 읽어보시면 돼. 우리가 다 이야기했던 거야. 밑에 대표적인 학자가 크로체, 콜링우드 나와 있는데 자 크로체 동그라미 쳐놔놓고 둘 쳐라. 오늘 모든 역사는 오늘의 역사다라고 되어 있죠. 그지? 그 다음에 콜링우드 동그라미 쳐놔놓고 밑에 줄 쳐라. 역사는 죽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 속에 살아있는 과거다. 이게 다 뭘 의미하는 건지는 알겠지? 그지? 사실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 사실에 대한 평가는 지금 하는 거거든. 그죠? 오늘 내가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모든 역사는 현재 역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되겠죠? 그죠? 요게 바로 사회 관점의 역사다라고 보시면 돼. 그럼 우리가 보통 역사를 배웁니다. 라고 하면은 뭘 배우는 거니? 예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배웁니다. 라고 하는 것은 사회 관점의 역사를 배우는 거야. 뭐? 그 사람이 쓴 책을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쓴 책을 본다는 건 그 사람의 주관을 배우는 거지. 그죠? 따라서 우리가 역사책을 볼 때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될 내용이 바로 뭐라는 거야? 그 책을 쓴 사람이 누굴까라는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았던 시대는 도대체 어떤 시대일까? 이걸 먼저 판단하고 봐야 돼.
그렇지? 그러지 않으면 잘못된 짓을 판단할 수가 있거든.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니?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쓴 삼국사기라는 책이 있다. 그죠? 일연이라는 사람이 쓴 삼국유사라는 책이 있어. 둘 다 고려시대 사람이야. 근데 삼국사기에는 불교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삼국유사에는요, 유교 관련 기록이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 동시대 사람인데 하나는 불교가 없고 하나는 유교가 없지. 그죠? 왜?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은 유학자입니다. 불교에 관심이 없어요. 삼국유사를 쓴 일연은 스님이야. 그러니까 유교에 관심이 없지. 그러니까 내 주관에 맞춰서 내가 글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실을 모르고 김부식이가 쓴 삼국사기만 디립다 읽고 있으면 뭐고? 아, 고려시대는 불교가 없나 보다 라는 잘못된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운다 그러면 요걸 배우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책, 보통 사료를 볼 때는 반드시 어떤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니? 그 사람이 쓴 저자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시대 상황도 한번 판단해 봐야 되고, 그리고 같은 시대,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책들을 다 보는 거야. 그러면은 많은 주장들이 나오지. 그치? 이것들을 내가 다 여러분들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 다 보고 내 스스로의 판단해 나가야 되는, 그래야지 잘못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제가 지금 말하고 있으면 다 학이야 이거.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역사학도로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라고 사학과 첫 시간에 말합니다.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그렇게까지 안으로 들어간 걸 물어보진 않고, 그러니까 문제는 어떻게 나오니? 이거 가지고 문제가 나온다 라고 하면은 사료를 하나 줘요. 읽어라 그러지? 그래 놓고 이 글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래 물어봅니다. 그럼 이 글을 읽고 이게 역의 관점으로 썼는지 사의 관점으로 썼는지를 내가 구별해야 돼. 그러고 나면 선지에 이런 설명들이 1, 2, 3, 4로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이래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너그 교재 2페이지 날개에 보시면은 사실로서 역사 해가지고 나와 있지? 그죠? 거기 보면은 한번 봐봐라. 태종 무열왕 이야기입니다. 그죠? 태종 무열왕 김춘추다. 화백의 추대를 받아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29대 임금이제. 부인은 문명왕후 문의로서 김유신의 끝누이고요. 그리고 문물 제도를 정비하면서 660년에 백제를 멸망시켰고요. 이듬해 661년에 죽었습니다. 라고 써놨지. 이거 어떤 관점으로 써진 글이고? 사실을 쭉 나열해놨잖아. 이게 역의 관점이야. 되겠죠? 그치?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 날개에 가봐라. 밑에 보면은 기록으로서의 역사라고 해서 써놨죠. 똑같이 태종 무열왕 이야기입니다. 그럼 방금 읽었다시피 태종 무열왕 엽적 중에서 가장 객관적인 사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는데, 그러면은 왕이 되고 난 다음 660년에 백제를 멸망시키면서 통일의 터전을 닦은 거거든. 그게 객관적인 사실이야. 되겠나? 그렇지? 그럼 이 객관적인 사실만을 쭉 나열해 놓은 걸 방금 읽은 거고, 그럼 오른쪽 페이지는 이런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야. 위에는 여러분들아 삼국사기죠. 뭐라고 써놨습니까? 대단히 뛰어난 임금이다 라고 평가를 했지. 그죠? 근데 똑같은 사실의 밑에 독사실론이제 뭐라고 써놨노? 정말 바보 같은 임금이다 라고 평가를 해놨지. 그죠? 객관적인 사실에 이름들아 서로 다른 평가를 하고 있다 그자. 그럼 이런 식의 글이 바로 뭐라는 거야? 사회의 관점이라는 말입니다. 주관이 반영되어 있는 거다. 그러니까는 문제는 이런 사료를 던져준다는 거야. 이런 사료를 던져놓고 이게 역의 관점이야 사회 관점이야 이래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라고 판단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답을 찾아내면 되는 거야.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건 지금 역의 관점이고 이건 사회 관점이잖아. 이 둘을 다 같이 가져가는 우리 보통 중도적 관점, 조화적 관점이라고 말하시는 분이 바로 E.H. 카라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쓴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글이 있거든. 이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글에서 카는 역사는 뭐야? 둘 다 필요하다는 거지. 사실이 없는 역사가는 존재 가치가 없잖아. 역사가가 없는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 둘이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역사를 뭐라고 정의를 내렸니? 현재와 과거와의 끊임없는 대화다 라고 해서 둘 다 필요하고 둘 다 중요하다라는 정의를 내렸던 사람이 바로 E.H. 카가 되겠습니다. 됐다. 이게 첫 번째 주제 역사의 의미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보편성이라는 거랑 특수성,
세계사적 보편성, 한국사의 특수성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이 보편성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아 어느 나라 어느 역사할 것 없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역사적인 현상과 특징을 말해. 이걸 보편성이라 그럽니다. 되겠지? 그렇지?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아 뭐 자유, 평등, 평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 그 다음에 선사시대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순으로 발전하는 거 등등등 이렇게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나 특징들을 보편성이라 그래. 알았지? 그럼 특수성은 대충 느낌 오잖아.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그 나라만의 독특한 또는 그 나라에서 많이 강조되는 이런 것들을 특수성이라 그러거든. 그럼 우리나라의 특수성이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너희나라 유교 국가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동양 자체가 이제 유교 문화권이잖아. 그럼 유교에서 원래 강조하는 거는 뭐냐면은 인이라는 거다. 인을 많이 강조합니다. 근데 그런 유교 문화권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인보다는 뭘 많이 강조하냐면은 충과 효를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너네 나라 유학자가 굉장히 폐쇄적인 거예요. 그렇지? 하나에 딱 꼽히면 거기에 무조건 올 충성에 들어가는 형태로 가는 겁니다. 되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농경국가입니다. 그래서 유목국가에 비해서 일찍부터 협동이라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크지? 그죠? 그래서 향도라든지 개, 두레 뭐 이런 것들이 일찌감치 협동 공동체 조직이 일찌감치 발전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우리나라 역사의 특수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하나의 국가가 만들어지제. 하나의 국가가 만들어지면요, 이 국가에는요, 이런 보편성과 이런 특수성이 다 같이 들어있다.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특수성도 가지고 있지만 주변 국가와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의 어떤 뭔데 공통성도 많이 가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나라 역사 속에는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전 근대 사회로 갈수록 특수성이 강조가 됩니다. 또는 국가적 차원의 위기가 왔을 때도 특수성이 강조가 됩니다. 그러고 현대 사회로 오면서는 보편성이 강조가 됩니다. 되겠죠? 그지? 이게 뭐냐면은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그죠? 교통, 통신이 발달하기 전에는 산 하나만 넘어가도 다른 나라다. 그지? 그러니까 내게 중요한 거야. 내게 강조가 되는 거야. 또는 국가적 위기가 도래됐다. 그럼 우리나라의 우수성을 강조해야 되겠지.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충분히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파이팅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국가적 위기 차원에서도 이게 강조가 됩니다. 되겠나? 근데 교통통신이 발달한 현대는요, 지구촌 시대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보편성이 강조가 되는 거야.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보편성이 강조가 되고 있다는 거지. 그렇지? 미국에서 일어난 일,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 실시간으로 서로 알 수 있잖아. 이게 강조가 되는 사회야. 그래서 보편성이 강조가 되는 사회지 우리나라 특수성을 버려도 된다는 말은 아니지. 둘 다 공존하고 있거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니? 개방적 민족주의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됐죠? 개방적이라는 말이 뭐다? 보편성이 강조되는 사회. 민족주의가 뭐니? 그 속에 있는 우리나라 특수성을 잊지 맙시다. 라는 말입니다. 됐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기타 등등 나오죠. 우리가 역사를 왜 배울까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요. 역사를 배우는 게 있죠.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뭘 배우는 거야? 이거 과거 사실 자체를 배우는 거다. 이게 역사를 배우는 거야. 그죠? 그럼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는 것은 무슨 말이고, 과거 사실을 배우는 걸로 그치지 않고 그 과거 사실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죠. 그지?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야.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동일한 자극에 동일한 반응을 하거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이런 자극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반응을 했지. 그래서 큰일 날 뻔했지. 그죠? 그럼 역사를 배웠잖아. 역사를 배웠으면 앞으로 살아가다가 비슷한 자극이 들어오지. 그럼 비슷한 자극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역사를 배우지 않았다면 똑같이 또 반응을 하는 거야. 악순환이지. 반복이 되지.
그죠? 근데 역사를 배웠기 때문에 동일한 자극에 다르게 반응하게 된다는 말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과거를 통해서 현재, 미래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라고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사고력과 비판력을 함양한다, 뭐 이런 것들 등등등. 여기 역사를 통한 학습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노? 역사가 가지고 있는 외면과 내면이 있죠. 역사의 외면은 역시 마찬가지 뭐고, 그냥 과거 사실 그 자체요. 알았죠? 그지? 그래서 역사의 외면은 어떤 현장에 있을 때 관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다라고 돼 있지. 즉 예를 들어서 1884년 갑신정변 당시 그 자리에 내가 있다라고 했을 때 내 눈으로 보이는 것들, 그죠? 요걸 사실이라, 외면이라 그래.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에 누가 와가 누굴 죽이고 어디로 가고 하는 거 있지? 요걸 외면이라고 하는 거야. 객관적인 사실 자체, 내 눈으로 보이는 거. 내면은 그 자리에 내가 있어도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의도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면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치? 이런 외면과 내면을 연결하는 걸 역사를 통한 학습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왜 저랬을까 저 사람들이 라는 것까지 내가 이해를 함으로 해가지고 이런다라 역사를 통한 학습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료의 외적 비판, 그 다음에 내적 비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외적 비판은 사료 자체를 비판하는 거야. 되겠죠? 그치? 즉 여러분들 집에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고려시대 책이라고 말하고 있어. 그러면은 그게 진짜 고려시대 때 쓰여진 건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걸 외적 비판이라고 그래. 그럼 내적 비판은 뭔데? 그 책이 고려시대에 쓰여진 책은 맞아 이제. 맞더라. 거기에 먹을 이렇게 긁어내 가지고 그 먹을 방사성 탄소인데 측정해 보니까는 고려시대 게 맞아. 자, 그러면은 내적 비판이야. 즉 옛날에 쓰여진 글이라고 해서 다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 책은 옛날에 쓰여진 게 맞아. 근데 그 책의 내용의 진위 여부야. 알았죠? 그래서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내적 비판. 그래서 두 개가 다 통과됐을 때 하나의 완전한 사료로서 인정을 받아. 다 했어. 이게 이야기야. 제가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설렁설렁 푸럭푸럭 지나갔지? 안 나옵니다. 알았지? 안 나오는데 굳이 안 하려고 하니까 좀 찜찜하고, 그래서 보통 언급을 해드리는 거고, 그 중에서 나온다 그러면 이제 얘가 좀 나오니까, 그지? 요거만 좀 잘 챙겨보시면 돼. 그러면 실질적으로 너그 뒤에 보면 문제 한번 봐봐봐. 6페이지에 1번 문제요. 우리 요거는 뭐 우리가 기출문제 풀이를 해도 이거 몇 개 안 나오거든.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볼 텐데 1번 봐봐자. 역사의 의미에 대한 설명 중에 잘못된 걸 찾아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자, 보시면은 1번에 과거였던 사실, 그 다음에 조사되어 기록된 과거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역의 개념과 사의 개념이 이제 맞는 말이고, 두 번째, 사실로서 역사는 현재란 모든 과거 사건 맞고요.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과거 사실을 토대로 역사가가 조사 연구에 주관적으로 재구성한 거, 기록으로 역사 주장 맞지? 그 다음에 4번에 역사를 배운다 라는 것은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사실로서의 역사는 주관적 의미다. 아니제. 사실로서의 역사는 여러분들아 객관적 과거 사실이제. 그죠?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는 거야. 별건 아니다. 그죠? 이렇게 등장이 되고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 아니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료 던져놓고 역의 관점이냐 사의 관점이냐 나누어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별건 없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간단하게 그냥 학으로 분류되는 1단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고, 이제 2단은 선사시대부터 해가지고 진행을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쉬었다가 갑시다.